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를 또 활짝 열게 된 저희 경제사부. 오늘 또 하반기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요즘 주도 섹터가 또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갖다 주실 우리 유명하신 우리 또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더운데 여기까지 이 멀리까지 와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의도에서 여기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딱 그렇죠? 장중에 움직이니까 지금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부담이 크시겠죠. 지금 좀 또 전화 많이 오시고. 경제신문사에서 기자님들이 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하고 오신 겁니까? 예, 뭐 오늘 오전에 좀 말씀 나눴는데요. 네네. 글쎄 뭐 오늘 반도체 위주로 빠지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네. 그냥 제가 보기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핑계. 없는 이유. 네, 핑계 대는 거 같지 않을까. 예. 그러면 같습니다. 이런 데서 또 이제 중요한 우리 네. 이사님의 네. 판단이 또 중요하시겠죠. 네. 그럼 지금 시장이 한 2,650까지 갔다가 예, 다시 이제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예, 외국인들은 안 사요 요즘요. 예. 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 특히 네. 이제 제조업 PMI가 46으로 나왔죠. 네. 50 아래로. 그리고 뭐 제조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동성 부분에서 금리 동결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냥 예. 오히려 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지금 은행들의 대출 환경도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어떻든 다시 미국 재정부는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채 발행해서 돈을 또 써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은 경기를 따라가든지 네. 아니면 유동성을 따라가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은 계속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쏠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의 매크로펀드 5조 정도 운용하는 쪽이 있는데 네. 시장은 그건 하락한다. 계속 주장하면서 계속 하락이 바탕했어요. 그렇죠. 6월에 예. 7.4 펀드인데 네. 5조 원이 있는 펀드인데 7.4% 손실 났대요. 야, 만져보지도 못하고. 시장은 급등했고 그렇죠. 반대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 하락 쪽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아니면 AI 기대이든 간에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지표나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현재 상황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서로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 월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야 이거 뭐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다. 이거는 뭐 조금 더 뜨긴 했지만 하락 추세 중에 뭐 랠리가 좀 있는 거다. 네. 의견이 막 극과 극입니다. 네, 거의 그렇게 팽팽하죠 지금. 예, 그런 의견이 있는 상황이니까 시황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단지 최근에 보면 5월에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있었고 그랬는데 5월에도 괜찮았고요. 6월에도 괜찮았어요. 특히 그렇죠. 6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의외로 막 올라가니까. 예, 이대로 가다 보면은 네. 이제 좀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네,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전체 시황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 이제 우리 시장도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약했습니다. 맞습니다. 약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테마별로 순환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 지수는 많이 안 올랐지만 이번 장에 뭐 연초에는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네. 뭐 조선기자재나 네. 아니면 자동차 부품 오늘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데 자동차 부품 오늘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난리 났었죠. 예. 그런 자동차 부품이나 또 반도체 쪽에 있는 HBM 쪽에 있는 반도체를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회복도 하고 플러스 나오고 굉장히 네. 체감적으로는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특정 섹터들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좋은 체감에 있었는데 오늘 뭐 지금 지수가 한 2% 정도 코스닥이 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위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시황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네. 시장은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미국은 거의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네. 시장 정말 예민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못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근데 미국 시장 너무 오른 것 같아. 네. 야, 근데 우리 못 올랐지만 미국이 저러다 이제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네. 시장 여기서 사면 안 되잖아. 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음.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시장은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섹터별로만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제가 그냥 미국 시장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뭐 많이 오르는 분은 떠나서 예. 일단 지표 상황 자체가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과 그리고 경기 지표 상황에서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네. 이번 7월에 올리고 네. 그리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네. 9월에 올린다. 네. 그럼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 끝났네요. 5.75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안 오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5% 위로 올라간 것까지도 사실은 충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연준에서는 작년 말을 3.5에서 3.75% 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네, 워낙 잘 틀리는 분들이시고, 예, 예. 그거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화들짝 놀래서 시장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악재로 발현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에서 5.25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5.75까지 간다? 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할 거다. 아래쪽으로 나쁜 쪽으로 반응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먼저 조정을 보이지 않고 예. 지금처럼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준금리를 여기서 두 차례 더 올린다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시장은 좀 아래쪽으로 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황관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벌써 반응이 나오는 게 뭐 국채금리들도 다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94니까 그렇죠. 5% 가까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은 견조하게 있으니까 그게 더 답답을 해요. 그러면 그건 걔네들은 그렇다 치고 네.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소위 서학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체감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나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의 지수를 바라보거나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야, 이제 미국 저거 그대로 가기는 힘들겠다. 그렇죠.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 지수 납니다. 신고 지수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역사적 그렇죠. 신고 지수 지금 가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더 가면. 생겼죠. 지금. 예. 그럴 환경이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좀 조정이 보이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 보이지 않겠냐. 야. 그래서 지수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고 네. 대형주가 주춤하는 거고 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였었는데 개별 종목의 차익 매물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지수가 2,561포인트예요. 네. 그럼 약간 반등을 주고 있네요. 네. 그런데 2,500포인트를 쉽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포인트를 하향을 언제 했냐면 네. 작년 6월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렇죠. 세 차례 2,500포인트를 왔다가 밀리고 왔다가 밀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소위 그 기법 분석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그 저항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훨씬 그렇죠. 높습니다. 네. 그래서 2,5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2,500포인트 밑으로 가면은 또는 근처에 되면은 그동안에 팔았던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을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상당히 중요하게 탄탄하게 지켜질 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수 자체가 뭐 떨어지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부터 또 요즘에 이제 작년 재작년을 봤기 때문에 겁을 굉장히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심각한 시스템 위기 뭐 이런 일들이 어디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2,500포인트를 좀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실적 정세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 네. 정도로 우리 시장은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역시 유명 인사분께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간결하게 시황 설명을 하는군요.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봤었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일단 조정이 나와도 예. 미국이 흔들릴 걸 대비해서 미리 나온 거다. 우리 시장은 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일부 올라온 종목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올라온 부분의 차익 매물 나오는 그 섹터 그 종목들이 네. 그러면 이제 끝이다. 네. 상투 쳤어. 이제부터 계속 하락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예. 어디서 매물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네. 5초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이 증권가에 혼탁했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굉장히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의 논리는 뭐냐면 네.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논리는 없었어요. 밸류 싸움이었죠. 예, 그런 게 네. 아니고 네. 야 이거 미래의 밸류를 너무 끌어서서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빨리 올라간 게 아니냐. 네. 이런 논리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다시 조정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죽는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면은 오늘 많이 하락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뭐 AI 헬스케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렇죠. 그리고 HBM 관련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네. 이런 데들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다. 예. 예. 근데 걔네들이 그러면은 향후에 하반기에 특히 반도체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여기서 고점 찍고 이제 못 갈 섹터냐? 그렇게는 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토라는 개념보다도 음, 주가는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고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호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2,500선 네. 곧쯤 오게 되면 예. 다시 사야 된다. 네, 연기금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연기금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판 시점을 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언제부터 팔았냐면 2,600을 딱 넘어서면서 팔기 그렇습니다. 시작을 예,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주가가 오르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중이 국내 주식의 비중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한 개념일 수도 있고 네. 차익 매물을 한 개념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6월 말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반기 말 결산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수를 볼 때는 2,600포인트 위로 올라섰더니 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2,6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샀죠. 예. 오늘 현재 지금 아까 가출산 보니까 오늘도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한 2천억대 사고 있습니다. 네. 꽤 그러니까 많네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밑으로 떨어지면 또 국내 기관은 이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다 팔고 막 그냥 떠나려고 하는 음. 그런 거래가 아니고 네, 네. 전체적으로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들은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지금 거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 말씀을 드려보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웃기게 거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에서 1,340원, 50원 막 가면서 환율 걱정을 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환율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환차 손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네. 그 지수를 끌어올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300원 아래로 떨어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시 1,303원이지만 네.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더 이상 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들은 양쪽으로 돈을 벌었죠. 삼성전자로 환차익까지요. 돈을 벌었고 예. 환차익도 벌었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때 1,340원 가고 막 이랬을 때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예. 1,3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음. 이익 진언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장 전체를 두고서 외국인들이 일정한 섹터, 일정한 종목에 집중해서 좋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보면 네. 애플이 3조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3,900 정도예요. 거의 뭐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우리나라 있는. 코스피 전체가 2,000조고 네. 코스닥이 600조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 규모의 사이즈라는 거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작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뭐 정말 우리가 좋아서 막 사고 우리 막 팔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 전체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일정 부분 더 줄였다 팔았다 뭐 이런 정도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뭐 반도체 계속 지금 내려가고는 있는데 예. 내일 지금 이제 이거 녹화를 하는 거니까요. 네. 기준으로 내일 금요일 날 네. 오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이것도 극과 극이에요. 아, 드셨죠? 뭐 예측을 못 하겠어요. KB는 플러스 9천억 영업이익을 OP를 그렇죠. 플러스 네. 9천억 부르고 있고 삼성은 플러스 6천억 네. 그리고 FN 가이드 기준으로는 2,600억 정도 맞습니다. 평균 예.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BNK 투자증권에서 마이너스 8천억 완전히 극과 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샀고 오늘도 네.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을 믿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실적보다는 수급을 더 믿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를 때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만일 쇼크로 나오면 네. 그동안엔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요번에 터닝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73,000까지 왔잖아요. 네네. 근데 쇼크로 나오면 단기적으로 네. 주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요번에 저점을 찍으면서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반도체 섹터는 저점을 터닝하면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이사님은 네. 일단
집가가 밀리게 되면 예.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를 가장 최선으로 보시는 느낌이시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네. 확실한 섹터들 네. 뭐 질문을 주시니까 뭐 네. 그냥 막 쭉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예. 확실한 섹터들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익이 확실하든지 아니면 성장이 확실하든지. 네. 근데 이익이 확실하게 있는 쪽은 네. 전기차하고 2차 전지. 네. 근데 전기차하고 2차 전지는 사실은 차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차 시대라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 예. 전차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 있었죠. 이게. 그때는 중국 들어갔을 내연기관차의 저차고요. 네. 그리고 메모리의 반도체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전차는 자율주행 전기차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전기차나 배터리도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도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장 부품에 있는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전장 부품들이 자동차들이 좋거든요. 훨씬 강하죠. 그거 예, 강하죠. 예, 예. 얘네는 확실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익이 확실하게 요번에 좋아지는 쪽이 확인된 쪽이 어느 쪽이냐면 조선과 조선기자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기자재들 보면은 신고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 또 확실한 한 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이 뭐냐면 기계가 있어요. 건설 기계부터. 예, 예. 중장비하는 기계. 그렇죠. 예, 예. 중장비하는 기계. 네. 얘네들이 또 한쪽에 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적이 되어 있는 쪽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축이 뭐냐면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쪽이 바로 반도체예요. 그렇죠. 예. 예. 사이클과 함께. 예.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좀 고전을 하더라도 하반기에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도 똑같이 아까 전차에서 차를 구분해 주었듯이 네. 반도체도 또 다릅니다. 네. 과거의 레거시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네. AI형 반도체, 그렇죠. 예. 소위 DDR5나 아니면 HBM이라고 얘기하는 네. 쪽만 더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소부장들 주식을 잘 보면요. 그쪽에 있는 주식들은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52주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종목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장비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밑에서 조금 만능 줬다가 또 흔들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구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차이가 좀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과거의 전차하고 결이 다른 전차이긴 하지만 네. 이익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이익 성장이 이제 터닝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확실시 되는 쪽에만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에서 수급이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벌써 다 나왔어요. 오늘 얘기해야 될 걸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그 하나씩 또 예.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보게 되면 이제 네네네. 반도체 얘기를 또 예. 미리 다 하셨지만 네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그러면 진짜 고민이 그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보통 이제 갖고 있으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왜 초과 수익을 좀 시장보다 뭔가를 더 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것보다 예. 그러면 소부장 쪽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예. HBM3로 가면서 예. 나오는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네, 예. 아니면 이쪽에 후공정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건 시장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답을 줬어요. 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사실 반도체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더 이해하실 때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네.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최대 요번에 판매 대수 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익이 지금 탑 2로 요번 2분기 영업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어떻습니까? 미적미적거리잖아요. 가도 제대로 못 가죠. 근데 예. 부품주들은 어때요? 신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들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기도 그래요. 네. 조선하고 조선기자재는요. 조선주 물론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네. 저 밑에서부터 뭐 한 50% 60%씩 올라왔지만 네. 기자재는 신고가랍니다. 네. 지금의 시장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반도체도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수익률하고 네.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후공정에 있는 일부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 지수가 더 못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저가 종목도 무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건설주 이런 거 보면은 예. 난리죠. 예. 예. 그러니까 나쁜 쪽은 저런 쪽이 안 좋죠. 네. 대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국 쪽안 예, 좋고 뭐 그런 쪽이 안 좋죠. 국내 내수 소비 쪽 안 내수 좋고. 소비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죠. 뭐 그건 좀 다른 예, 얘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한 시장이 되고 있다. 그거는 시장의 환경이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네.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 환경에 우리는 적응하면서 순응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우리는 뭐 삼성전자를 항상 먼저 놓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반도체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과거의 레거시한 반도체 메모리 쪽만이 아닌 빈메모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 또는 후공정 이런 쪽만 더 각광을 받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엔비디아, 예. 챗 GPT가 나오면서 네.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올라가면서 지금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뭐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AMD 좋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네. 않습니까? 테슬라도 혹시 AI에는 강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네. AI라는 거는 네. 그래서 저는 AI, 로봇 이런 걸 다 똑같이 이퀄 같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네. 인간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AI에 의해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좋은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전부 다들 그쪽의 하드웨어가 좋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주가가. 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이제 이것이 상업화를 어디에 연결시키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것과 연결된 소프트웨어의 현실적으로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업화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데가 좋아질 시기가 앞으로 그것이 1, 2년은 아닐 것 같고 네. 몇 년 후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IT 버블이 있었어요. 예. IT 버블이 있었던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에 그때 아직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2000년도 초반이겠습니다. 예. IT라는 거는 있었지만 네. IT라는 거 있었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결합이 되면서 IT 버블이 생기고 또 무너지고 네. 이랬던 거거든요. 예. 그게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15년, 13년에서 한 15년 동안 미국의 빵주들이 끌고 가고 마가주들이 끌고 간 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IT와 인터넷의 결합이 없으면 아마존이 어떻게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어떻게 있고 페이스북이 어떻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산업이 생기고 그것이 상업화되고 그들의 주가가 뭐 진짜 엄청나게 100배씩 뜬 거잖아요. 네. AI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만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드웨어에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향후에는 이것이 상업화되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익과 연결시키는 쪽이 각광을 받는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새로운 그렇죠. 주도 섹터가 생기고 네. 새로운 환경이 생긴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AI 헬스케어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해 뭐 우리가 맨날 2차 전지 보고 반도체 보고 그러지만 네. AI 헬스케어 주가의 몇몇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루닛 뷰노 뭐 이런 뷰노, 뭐 JLK 예, 뭐. JLK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예. 엄청나게 떴어요. 예. 얘네들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 그렇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주 박학다식하셔서 이제 지금 수영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 정리는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한 곳으로 갈 겁니다. PD님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TSMC를 못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에 밀려? 네.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점차로 이 빅테크들이 TSMC에 수주를 주고 삼성전자에 좀씩 안 주고 이 갭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네. 야 이거 뭐가 문제인 거야? 뭐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A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AI향 그 GPU 칩을 네. 공급 부족이라고 지금 이제 걱정을 그렇죠.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수요는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데 네.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TSMC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듀얼로 가야겠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밴더를 두 개를 주죠. 예. 뭐 두세 개를 주죠. 삼성전자를 해야겠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조건이 뭐냐? 3나노를 그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율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요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세요. TSMC에는 수주를 주고 있는데 네. 우리는 니네 이거 우리 거 맞출 수 있는지 테스트해봐. 되면은 너희도 줄게라고 했다는 얘기는 네. 우리 솔직히 진짜고요.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에 파운드리 2023에서 계속 삼성전자에서 개발팀장급 2명 교체했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팹리스나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한테 파운드리 공정 일부 공유하면서 시제품 여기서 만들 수 있게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 얘기 어제 그저께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여태까지 그 정도도 안 하고 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전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시제품을 나올 정도가 돼서 계약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예, 예전엔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수율이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예. 이제 자신 있게 협상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런 예, 관점도. 예, 예, 예.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신기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TSMC에 왜 못 쫓아갔나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저는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한 6%뿐이 안 되고 팹리스는 한 1%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는 팹리스가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했더니 네. 1위부터 6위까지는 미국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대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당연히 대만의 TSMC가 훨씬 더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바빠진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 생태계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뒷단에 있는 후공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서 가야지. 네. 이것을 보지 않고 요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떨 것 같아? 요번에 쇼크 나오면 빠질 거야. 그럼 팔아야 되냐? 오늘 이 고민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을 그렇죠. 드리고자 예.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좋은 쪽하고 나쁜 쪽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네. 지금 뭐 TSMC에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일단 좋은 쪽은 삼성전자가 작년 말만 해도 감산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렇었죠. 예. 근데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감산한다고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감산한다 그러는데 작년 동기비 오늘 나온 자료도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을 보면 한 16% 감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레거시한 그 메모리 가격이 이번 2분기에 들어서 5월, 6월 되면서 이제 그 가격 인하 폭이 네. 둔화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 가격 이제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면은 이제 거기서 바닥다지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AI향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은 어떻든 간에 그게 강력하든 아니든 터닝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기대가 상당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좋은 쪽으로 한 반도체 쪽을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그래도 의심하면서 보여야 되는 부분이 네. 일단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황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총 1위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황을 안 좋게 보면서 외국인들이 막 팔면 삼성전자 파니까 네.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황 자체로 봤을 때 올해 여름을 지나고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냐, 네. 기업의 이익 또는 사이클상 터닝하는 거는 감이 좀 잡히는데 네. 시황이 그렇게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냥 미국도 그렇고 네. 경기 침체가 만약에 된다면 사실은 경기 침체가 작년부터 얘기하는데 언제 경기 침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난립니다. 이제 막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여하튼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예. 근데 그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네. 때문에 그러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리면 악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황은 딱 두 가지로 보면 되잖아요. 예. 환율과 금리. 네. 이 두 가지인데 네.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러면 시황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하나 큰 있고요. 그림상으로 매크로와 환경 예, 쪽으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좀 돌아서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후는 뭘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예. F라고 이런 얘기 정말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아주 디폴트로 기저로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네. 애플은 경제적 계좌, 우리 어려운 말로 경제적 계좌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경제적 계좌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이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있을 만큼 전 세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충성도 있는 고객에게
애플페이도 하고 뭐 거기 뭐 이거 뭐예요? 이어폰도 팔고 막 이러면서 가입하십니다. 예. 예. 예, 팔면서 예. 그러면서 이익 창출을 계속 할 수 있는 네. 경제적 계좌가 충청도에 있는 고객이잖아요. 네네. 이 경제적 계좌를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로 미래의 애플은 애플카로 성장할 거야. 그렇죠. 예. 애플 MR 헤드셋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치 않는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네. 테슬라는요. 테슬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나중에 우리 기존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디자인이 이쁘고 싼 정말 전기차가 막 나오면 그러면 테슬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경제 구도가 격해지면은. 네. 그러나 지금 애플 아니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가 완성품이 먼저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한 구대잖아요. 네. 지금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카라는 자율주행카라는 성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우주항공이라는 성장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실하게 그게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 여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가 있죠? 삼성전자는 그러게요. 이제 지금 막 준비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준비 열심히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예.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이 네.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가전에서 지금 그게 마땅치 않고. 네. 그래서 로봇 얘기했어요. 네. 근데 로봇은 시장 사이즈가 아직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MR 헤드셋 애플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뉴스 좀 전에 나왔습니다. 일단 다 유보하기로. 네. 오늘 뉴스 나왔어요. 네. 이제 그쪽이 아니에요. 휴대폰도 아니에요. 갤럭시 폰을 쓰는 사람들이 충청도에 있는 고객인가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근데 왜 아이폰 쓰는 사람은 정말 아이폰 신봉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휴대폰 우리 세 개 부문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가전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네. 나머지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 메모리 부분 1위 오케이.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세상이 AI형 반도체로 지금 진화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쪽에 반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계속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고 주가도 글로 가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거기서 늦춰진다면은 그럼 삼성전자의 미래에 뭘 보고서 삼성전자의 향후에 10만 원을 넘어가는 이 주가를 볼 수 있느냐? 네. 이걸 걱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거기에 삼성전자가 얼마큼 추정해서 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본다면 삼성전자에 정말 좋은 또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전체 시황에 연동하면서 삼성전자는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하나의 부분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는 그래도 예. 저희가 경제 사부인 만큼 예. 저희는 그래도 큰 섹터 얘기하면서 종목도 많이 얘기합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예. 혹시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 예. 또 잘 보시는 예. 그러면 아까 소부장 쪽이 더 낫다. 중소형 쪽이 좀 낫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중소형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뭐 어떤 쪽이 뭐 파운드리 관련된 쪽일 수도 있고 뭐 전공적일 수도 있고 후공적일 수도 있고 예. 관심 되는 종목 한 두어 정도만. 그래서 종목 네. 직접 언급 드리기 되게 요즘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워낙 그런 건 압니다. 감독원이나 검찰에서 네.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 친구 안 들어가고요. 예. 그냥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 그런 예.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제 고객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고객들이 예. 갖고 있는 종목을 자칫 잘못하면 언급하면 안 그렇군요. 되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은 안 가지고 있는 근데 삼성전자, LG전자는 그런 건 괜찮은데. 대부분 다 가지고 네.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반도체 쪽만 보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세로 접어들었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후공정을 봐야 되는 거고 후공정은 이제 테스트 업체들을 보는 거잖아요. 테스트 업체 쪽이요. 네, 과거의 테스트 업체 중이라 하면은 네. 그냥 이게 뭐 잘 마무리됐는지 그냥 테스트 정도인데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테스트로 바뀐 거잖아요. 검증상들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목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나오면은 이렇게 네. 보면은 네. 반도체 후공정의 탑픽, 네. HBM 탑픽 그러면 딱 나오지 않나요? 뭐 인텍 플러스나 인터플러스, 네, 뭐 ISC나 뭐 프로텍, 프로텍,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네, 네, 그리고 네. 홀딩스 하나 있는데, PSK 네, 홀딩스요. PSK 홀딩스 예. 4개 정도 이렇게 언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예. 그쪽에 실제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번에 엊그저께 연기금에서 연기금 많이 사더라고요. 연기금에서 108개 종목의 지분 변동 공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요번에 5% 이상 다시 사기 시작한 종목들 발표를 했는데 네, 후공정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네. 전망을 검증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 지금 팹리스 업체들하고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팹리스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팹리스 업체들 중에서
자율주행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패밀리스 업체들은 칩셋 또 미디어네요. 예, 예.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맨날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옳은 것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꼭 그래서 그때 사면 우리 다 물리라는 거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꼭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만이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 네.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좋다고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은 사라고 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그렇죠. 관심 종목이거든요. 네. 그럼 내 관심 종목에다 그걸 넣어놔요. 공부하고 예, 네. 넣어놓고 예. 내가 거래할 때 굳이 딴 데서 할 필요 없고요. 네. 오늘 지금 빠지잖아요, 시장이. 네. 그러면서 종목들이 막 5%, 6%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루 이틀 혹시 더 빠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예. 예. 그냥 듣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네. 안에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좀 보면서 거래하면은 네. 강한 종목 안에서 해야지 덜 다치거든요. 네.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예.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네. 예. 환경이 어려운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래도 뭐 아무 무슨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 순수 공부하자 네, 입장 네.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또 경제사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예, 예. 2차 전지에 예,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제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의 해야죠. 여러 가지 해야 긍정적인 됩니다. 투자해야죠. 네, 해야 되는 예. 쪽으로 나오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네. 예전에 같이 사회를 보셨던 분 중에 저희 약속을 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때도 주가가 이때 한 50만 원, 60만 원대 막 넘어가면서 에코프로요? 네. 예, 예. 그때 저는 100만 원 가니까 예. 100만 원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 이렇게 막 또 약간 장난빚으로 예. 짜게 얘기는 했었지만 예, 예. 그때 시총 한 25조, 20조 예. 넘어가서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예,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저희는 일단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예, 예. 경제사부는 약속을 예. 지켰습니다. 예. 네. 거의 이제 5% 남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예. 장이 2% 빠지는데 94만 5천 원 플러스 있네요. 아우 대단합니다. 예. 예. 사람들이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은 종목이에요. 네, 네, 네. 혹시 이런 에코프로나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적인 네. 환경에 대해서 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네. 먼저 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것저것 방송을 하니까요. 네.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2차 전지에 투자를 하는 걸 맞고 저도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2차 전지의 밸류가 아주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빠졌었어요. 네. 결국 그거는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2차 전지의 부분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요. 네. 근데 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신기술이 우리가 실생활에 연관되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옆에 다가오는 그 기간까지의 네. 기간까지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차가 생기는 동안 주가는 먼저 올랐다가 중간에 한번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역시 맞았네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 중간의 과정을 캐즘 이론이라고 하고 S커브 이론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 이제 주식 용어에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랐고 네. 앞으로 더 오를 거고 성장할 건데 네. 이미 미래의 것을 땡겼었으니 네. 그러면 땡겼은 만큼까지는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트레이드 영역에 들어가니 네. 그러면 트레이드 영역을 봐야겠다. 네. 그런데 네. 그 순간에서 얘들이 어떤 거는 반토막 나고 네. 어떤 건 원위치까지 빠지고 네. 어떤 건 더 안 빠지고 이렇다는 거죠. 네. 주가가 안 빠지는 건 안 빠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확실한 주도주의고 성장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탑에 있는 퍼스트에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주도에 있었던 종목들하고 후발로 있었던 종목하고 주가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2차 전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제일 먼저 쳐줬고 네. 그다음에 또 따라가면서 에코프로그램 또 따라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대표 종목으로 얘기하는 게 코스모 신소재 그렇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하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얘네들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 얘네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먼저 상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이요. 네. 근데 이들이 빠졌다가 많이 안 빠진 종목 대표 종목이 먼저 오르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네. 이번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의 성장이나 이익 밸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거는 빼고 네. 이번에 오른 것들을 특징을 잘 살펴보면 네. 일단 테슬라가 예. 동인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테슬라가 1월 6일 날 $101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284달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서 왜 테슬라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보니까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6만 대 나오죠 이제. 46만 대 나와서 83% 증가했다잖아요. 네, 예, 예. 야,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팔리는 상용화 단계가 점차로 빨리 오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는 중에 요번에 에코프로가 딱 떴을 때 어떤 뉴스가 그 직전에 있었냐면 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110만 대가 됐는데 YOY로 56% 증가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미국은 12만 대로 55% 증가, 중국은 네. 58만 대로 61% 증가, 네. 유럽은 25만 대로 34% 증가. 현대기아차는 6만 2천 대 팔았는데 31% 증가한 거예요. 네. 거기 테슬라는 83%가 증가했고. 그렇죠. 전기차가 침투율이 점차로 가속화되고 있으면 야, 이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2차 전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양극재나 이런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네. 공장을 계속 쫓아가는데 야 이거 공장 막 줘놓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줘놓고 나중에 공급광이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조정받을 때마다 나오는 예.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예. 좀 걱정. 네. 근데 하도 들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테슬라의 판매 대수나 이 글로벌 판매 대수를 봤더니 네. 야 이거 점차로 빨라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이 속도로 가면은 우리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만큼 어쩌면 기울 수도 있겠다. 네. 라는 게 시장에 딱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딱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동의는 아시겠지만 네. 이제 쇼커버가 들어온 건 맞아요. 그렇죠. 쇼커버 예. 들어온 건 맞아요. 네. 왜 그걸 뭘 보고서 알 수 있냐면은 네. 에코프로의 6월 말에 공매도가 1조 2,500억 정도 맞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날 3일날 20% 올랐죠. 그렇습니다. 예. 그날 외국인들이 3,200억 샀어요. 맞습니다. 예. 그날 하루만 3,200억 샀어요. 네. 그리고 어제 6% 올랐는데 어제 1,000억 샀어요. 네. 지금 오늘도 지금 강한 거 보니까 오늘 또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000억에다가 4,000억 오늘 뭐 사고 네. 그러면 1조 2천억에서 그 4, 5천억 외국인들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 가격에서 갑자기 에코프로가 갑자기 이뻐져 가지고 막 샀냐. 그거보다는 쇼크보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것을 추정컨대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게 여의도에 싹 소문이 돌았어요. 이거 네. 지금 이쪽에 공매도 친 이 아이비들이 네. 얘들이 헤지펀드들이죠. 네. 얘들이 지금 이제 급하다. 네. 그래서 이제 쇼커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딱 도니까 네. 이것만이 아니고 숏이 많았던 종목들에 같이 움직이면 같이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같이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분위기가 좀 쉬고 있었는데 네.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 모멘텀 발생되면서 딱 매수가 그쪽에 쏠림이 나타났고 다행히 또 그때 네. 반도체가 빠져줬네요. 네. 노이즈가 생겼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상하게 반도체하고 2000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지 못해요 요즘에. 아무래도 예. 집중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 반도체 ETF 소부장 ETF랑 2차전 소부장 ETF를 양쪽을 다 사주는 분들이 있는데 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것도 전략이네요. 엎치락뒤치락 가요 네, 사실은요. 네, 네. 이제 그런데 딱 반도체에 빠져주면서 쏠림이 나타나고 이런 모멘텀이 발생했고 딱 뜨니까 네. 쇼크버 발생되면서 요번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어떤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이만큼 올라온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향후의 밸류가 뭐냐 이런 논의는 그동안에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네. 이미 얘네들이 딱 쳤기 때문에 네. 지난번 1월 달처럼 그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3등들도 요번에 같이 올라가주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그런 거 거래하시는 분 굉장히 또 그렇죠. 많거든요. 예. 확산이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확산이 된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쪽으로 에코프로 쪽으로만 몰려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상으로요? 이유를 말씀드릴 게 시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황이요? 시황 때문에. 예. 네. 예. 우리가 시황이 네.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러면은 각 섹터가 다 따로 오르면서 막 올라요. 네. 반도체도 좀, 오르고 예, 야, 돈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시황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어떤 한 곳으로 쏠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도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어떤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 나는데 어떤 종목은 헤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사실은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이만큼 올랐으면은 지난번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올라갔다 따라 올라갔던 종목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못 올라가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황이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추가적인 상승은 더
예.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상황에서 일단 네.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상황 속에서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예.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굉장히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편하게 보시겠죠. 예. 여기서 신규 진입한 건 상당히 어렵겠죠. 고민 많이 되겠죠. 고민이 되죠. 네, 여기서 여기서는요. 95만 원대에서 진입. 그런데 네. 또 이게 지금까지 다 네. 고민만 하다가 지나가 보니까 다 거기 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 그렇죠. 속에서 예. 판단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네, 논란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사부는 약속을 지켜갑니다. 네, 마지막 섹터 쪽으로 준비한 게 그쪽입니다. 앞서 조선 쪽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시장에서 또 하나로 지금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입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건설, 네. 미국에 움직이는 건설 네, 기계 쪽과 이렇게 다 연결되는 쪽이 네, 아닌가 예, 싶은데 우리 전력기기 쪽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북미의 인프라 때문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효성중공업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올랐는데 놀랍습니다. 효성중공업이 2000년 3월에 8,500원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8,500원인데 지금 뭐 지금 기준으로 한 12만 원대. 13만 원 고점이었네요. 맞습니다. 12만 2천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효성그룹이 수설 쪽을 많이 밀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쪽의 효성그룹의 다른 거 주가는 좀 좋지 않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좋지 않은 주가 훨씬 많아요. 근데 네.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효성중공업은 중공업 쪽이 한 56%, 건설 쪽이 한 42% 맞습니다. 정도 비중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변압기하고 뭐 차단기, 감속기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북미라고 하면 이제 미국, 캐나다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네. 인프라 정책을 계속 쓰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건설기계 역사적 신고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거 뜰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심지어 애널리스트조차도 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안 된다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네,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비중을 계속 줄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대건설 기계만이 아니고 두산바켓 뭐 이런 중장비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걔들은 다 역사적 신고가 냈어요. 맞습니다. 똑같이 이쪽에 네. 이쪽 전력기기 쪽도 예. 미국의 영향을 지금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네. 이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격은 역사적 신고가예요. 맞습니다. 예. 역사적 신고가라서 네.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에서는 이제 판단 진짜 어려워요, 사실. 네. 거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네. 이후에 가치 판단은 없는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영역이죠. 새로운 예.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의 가스 기업하고 또 뭐 수소 엔진 발전기 사업 한다라는 뉴스도 또 오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효성중공업이요? 네, 효성중공업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어떻든 그쪽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효성중공업 뭐 어떤 뭐 질문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조선 쪽도 요즘에 좋잖아요. 네. 근데 조선은 과거에는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 나올 때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말 다른지는 이번 실적 좀 보면은 좀 확인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확실히 수주가 더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한 건 있죠. 조선주의 이익이 어떻든 간에 수주가 늘면은 거기에 장비 그리고 부품 기자재 들어가는 쪽, 예. 기자재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자재 쪽을 또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얘들도 사실은 많이 올라갔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좀 매물대까지 올라왔어요. 얘들도요. 그래서 좀 여기서 요번에 실적 발표하는 걸 확인하고 좀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요렇게 정도만 섹터를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들이 좋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 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섹터들 중에 네. 보시면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미래형 차와 미래형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기술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뜬금없이 조선도 오르고 기계도 오르고 네. 또 이런 전력 인프라도 오르고 이런 게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냐면 네. 대중국향이 아닌 대미향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과거에 바뀌었죠. 예.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네.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현상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어떤 주식을 분석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평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라서 바뀐 게 맨 처음에 저희가 헷갈렸어요. 건설 네. 이해 볼 때도 예. 두산인프라코 왜 가? 네. 아직 부동산 예. 중국은 엉망이라는데 예. 그랬던 게 이제 예. 미국의 리쇼링 나오기 시작해서 예. 나왔던 예. 변화 중에 한 축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또 많이 바뀌었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변압기 관련된 쪽은
원래 사이클이 한 2년이었대요. 예, 예. 2년 많아봐야 3년. 예. 근데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 많이 짓고 예, 하다 예. 보니까 이 사이클이 또 확장된다. 그렇죠. 네, 이런 쪽이 나와서 제조업 부흥을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거기 덧붙인다면 오늘 아까 저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좀 해두거든요. 네, 중동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이 플랜트 사업이 전년 동기비 46% 그렇습니다. 급증했어요. 예, 예. 플랜트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중공업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가서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가는 기업들 맞습니다. 예. 이런 데들이 가서 하는 건데 EPC라고 그러죠. 예. 예.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이 줄었다는데 아시아 쪽 중국 어디겠습니까? 중국이겠죠. 그렇겠죠. 예. 중국이겠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늘긴 했지만 규모를 좀 작고 중동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네. 이거는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역량 때문에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딸려 나오긴 하지만 네. 그런 것을 떠나서 네. 그 소위 그 중동 지역의 그 오일머니들, 그렇죠. 오일머니들이 한번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네. 그 방향으로 전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시간 꽤 됐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리고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네. 자고로 1년 이상 간 전쟁은 꽤 길게 갔다면서요. 그 맞습니다. 예. 네, 네. 뭐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뭐 10년 맞습니다. 가고 뭐 근데 그때 그래서 소련 체제 붕괴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올 여름을 지나면서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번에 바그너 뭐 사태도 있었고 그랬기 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네. 또는 여러분은 아시는데 제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결정되어지면 네.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전망, 시황 환율, 금리 몽땅 다 바뀝니다. 그럴 가능성이 몽땅, 있겠죠. 예. 몽땅 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황이나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전망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 휴전,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네. 이거 전부 다 바뀐다. 네.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는 게 만약에 가닥이 잡히면 네. 미국 시장은 신고지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겠죠. 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네. 글로벌 경기는요. 예전부터요. 예. 예전부터 경기가 안 좋았다가 그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가는 사이클은요. 큰 질병이 나타나는 큰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 북미 지역에 뭐 우리 지금 정밀 기계 그리고 중장비 이런 게 지금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서 재건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완전히 또 이 섹터는 달라져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항상 해야 된다. 네. 면밀히 봐야 된다. 그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판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팍 던져주셔서 네. 저희 공부하고 준비하자 뭐 이런 내용 쪽으로 어디 한번 전쟁 끝나기만 해봐라 이런 뉘앙스로 한번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네. 주셨습니다. 참 바쁘실 텐데 예. 이런 저런 또 좋은 얘기 또 종목 얘기하기에 되게 민감하셨을 텐데 또 자세하게 네.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많이 활동해 주셔서 네. 저희들한테 좀 좋은 아이디어 또 저희 조만간 또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한 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러시면서 네. 예, 또 한번 또 흔쾌히 나와주셨으면 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